혹시 한때는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거대 기업들 기억나세요? 업계의 상징 그 자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도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이름들 말이에요. 이 두 거인이 무너진 게 단순히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시장의 판 자체를 아예 뒤엎어버리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바로 파괴적 혁신이라는 엄청난 힘에 그냥 휩쓸려 버린 거죠. 경제학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이름 붙인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 네, 바로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그 거인들이 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한때는 추억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처럼 쓰였던 한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70년대 코닥은 필름 시장의 90%를 장악한 그야말로 제왕이었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1975년에 바로 그 코닥의 연구실에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됩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이걸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80년대 내내 수십억 달러를 기존의 필름 기술에 계속 쏟아부었고 2001년에는 사진 공유 사이트를 인수까지 해놓고도 고작 사진 인화주문 받는 데만 썼다니까요. 결국 자기가 직접 맞는 파도에 스스로 휩쓸려서 2012년 130년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이게 그들의 치명적인 오판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바로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수익원이었던 필름 사업이 위협받을 거라는 그 공포. 그 공포가 미래를 보는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죠.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면요. 이 패턴이 정말 소름 돋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금요일 밤에 그 영화 대여 문화를 지배했던 회사 블록버스터 이야기입니다. 90년대 블록버스터의 위세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의 매장이 9,000개나 있었고 미국인 대부분이 차로 10분만 가면 매장에 갈 수 있었죠. 근데 바로 그들의 성공 공식, 즉 연체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미래를 보는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2000년에 넷플릭스가 찾아와서 우리 좀 인수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비웃으면서 거절했고요. 한참 뒤인 2004년에야 엉성한 온라인 서비스를 내놨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007년 넷플릭스가 스트리밍을 시작하자마자 그 많던 오프라인 매장들은 순식간에 빚더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2000년에 넷플릭스가 자기들을 인수해달라고 제안했던 가격입니다. 근데 당시 블록버스터 CEO가 이 제안을 듣고 말 그대로 비웃었다고 하죠. 지금까지 얘기한 코닥과 블록버스터를 덮쳤던 파도가 그냥 잔물결 수준이었다면요. 지금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이 파도는 이건 그야말로 쓰나미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죠. 이 거대한 AI의 위협을 조금 더 와닿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농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AI 강사, 예선 아빠의 이야기예요. 이 질문, 이게 비단저 한 사람만의 고민일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사, 변호사, 작가, 개발자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평생 쌓아온 전문 지식을 AI가 나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낸다면 그럼 나의 가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AI 시대의 전문가 역할은 더 이상 지식 창고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죠. 대신에 이 강력한 도구를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왜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전략가이자 내비게이터가 되는 겁니다.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각자의 문제에 딱 맞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는 친절한 가이드. 바로 거기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딱딱한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 모든 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바꿔놓는지 아주 강력한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상상해보세요. 20달, 그러니까 20개월이나 월세를 안 내고 잠수타버리 세입자.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이죠. 예전 같았으면요, 무조건 수백만 원 들여서 변호사부터 찾아가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방식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AI와 함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입니다. 대화형 AI한테 상황을 쫙 설명하고 법적인 절차랑 필요한 서류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자소송을 바로 진행한 겁니다. 실제 소송 수수료는 15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나중에 강제 집행할 때 쓴 열쇠공 비용이었어요. AI가 비싸고 어려웠던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이렇게나 극적으로 낮춰준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맨몸으로 열심히 뛰기만 하는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라는 압도적인 도구가 생긴 거죠. 물론 자동차도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몰아야 제대로 성능을 내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 자동차를 운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아, 나는 이미 뒤처진 것 같은데 하는 바로 그 두려운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술 혁신이랑 AI는 완전히 달라요. AI는 우리 각자를 위한 1:1 개인 과외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따라잡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다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새로운 자동차에 올라타는 방법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첫째,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세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매일 마주치는 사소한 질문들을 AI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이메일 초안점 써달라거나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는 것까지.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길을 먼저 가본 믿을 만한 가이드를 찾아보세요. 혼자서 헤매는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줄 겁니다. 파도는 이미 우리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실 건가요? 아니면 나만의 서핑보드를 만들어서 이 파도 위에 멋지게 올라타실 건가요?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몫입니다.